안녕하세요. 아웃도 대표 황계원. 미디어팀 박성아입니다. 오늘 저희 어떤 얘기 할 거죠? 오늘은 진짜 핫한 챗GPT. 챗GPT 진짜 네. 엄청 핫하죠. 챗GPT에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요새 들어서 전문직 분들이 챗GPT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해보겠다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실제로 AI를 활용한 마케팅 강의 이런 것도 엄청 늘었어요. 저희 고객 변호사님들도 그거 갔다 오셨다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도는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음. 결국은 제가 지금 할 여력이 안 됩니다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잖아요. 요즘 이제 신규 미팅 하시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네, 저는 보다가 이거 해봤는데 생각대로 안 되네요.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거 실행을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 저도 변호사님들 만나보면은 이게 뭔가 엄청난 신문물처럼 느껴지니까 이걸로 뭔가 마케팅비라든지 마케팅 직원 비용이 충당이 되겠지라고 이제 접근하셨다가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오늘은 그러면 그 방향에 대해서 왜 어떤 부분에서 조금 좌절을 느끼시는지 그쵸.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맞아, 한번 맞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대체 AI 강의까지 들으신 분들이 왜 다시 대행사에 찾아오시는지 얘기를 나눠볼게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2025년 전문직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유튜브 영상이 됐든 블로그 글이 됐든 스레드 글이 됐든 의뢰인들은 그 글을 보고 이 변호사를 좀 믿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신뢰를 느껴야 되는데 사실상 그 AI를 활용한 컨텐츠로만 신뢰를 주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끼리 하는 말인데 이거 챗GPT 냄새 난다. 묘하게 그 글에서 챗GPT 냄새 나요. 근데 의뢰인도 그걸 사실 알거든요. 이거는 챗GPT가 쓴 것 같아. 맞아요. 챗GPT 냄새 나면 글 읽다가도 정 떨어져요. 수타면이라고 해서 먹었는데 알고 보니 그냥 공장. 밀키트였던 것같아요. 그러니까 어. 그런 느낌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변호사님들 블로그 보고 연락 오시고 이런 분들 중에 대다수가 이거 변호사님이 직접 하시는 데 맞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서는 블로그 변호사님 직접 쓰시는 거죠. 그런 것 같아서 왔어요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챗GPT 냄새가 나버리면 전화가 안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고객 입장에서는 자기도 챗GPT 굴려서 나올 수 있는 정보인데 굳이? 네, 굳이? 저도 굳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전문직 브랜딩에 대한 그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이 영상에서 얘기를 할 건데 사실상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로 브랜딩 할 건지 내가 이 컨텐츠를 만드는 목적이 뭔지를 먼저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건지 혹은 내가 나라는 사람에게 수임을 가져오려고 하는 목표로 이 컨텐츠를 만드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나에 대한 분석이 먼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변호사인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거기서 나온 컨텐츠들은 사실 챗GPT 돌린 거랑 다르죠. 일단 저희가 아까 처음에 이렇게 AI 열심히 써봤지만 결국은 대행사로 돌아오시는 저희 전문직 고객분들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고객분들에 대한 저희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부분에서 지치셨을까? 어떤 부분에서 좀 좌절을 느끼셔서 이거를 스탑을 하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유가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먼저 제일 큰 거는 솔직히 뭐로 가도 가기만 하면은 가셨을 거예요. 이 말이 뭐냐? 내가 뭐 재밌는 컨텐츠 찍었던 강의 컨텐츠 찍었던 이걸로 수익이 들어온다? 그러면 계속 했겠죠. 근데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해봤더니 조회수도 안 나오고 고객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전환까지의 연결이 안 되는 컨텐츠를 만들고 계시다는데 그럼 거기서 2가지를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2가지가 있을 때 컨텐츠를 만들긴 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방향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1000명이다. 1000명이고 구독자를 목표로 하겠다. 근데 구독자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구독자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해야 되고 구독자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20대, 30대, 2030 젊은이라는 건지 1000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1000명이 들어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리터럴리 1000명이 들어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한테 또 전문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내 전문직 서비스를 누가 필요로 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컨텐츠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런 거 있었을 때 그 방향성의 그 설정이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2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I는 차별화된 포지셔닝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제일 잘 알고 나를 어떻게 어필을 할지는 솔직히 제가 먼저 고민을 먼저 하고 그걸 챗GPT한테 훈련을 시킨 다음에 나에 대해 좀 더 좋은 브랜딩 문구를 줘봐 이런 식으로 내가 오더를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AI가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쁘게 포장해 줄 수 있다 다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사실 아직은 좀 어렵죠. 이르죠. 네, 어렵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신규 미팅을 하고 변호사님들랑 기획 미팅을 할 때 행간을 읽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변호사님의 표정, 변호사님의 생김새, 그리고 입으시는 옷 이런 걸로 이 변호사 이런 느낌인데?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근데 챗GPT로는 사실 한계가 있죠.
또 전문직 마케팅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마케팅에서는 비전문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입장에서도 비전문가는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제일 빠르고 제일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전문가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AI나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베스트일 거라는 그쵸. 얘기인 거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전문가의 성격까지가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챗GPT 썼다 다시 오시는 분들은 챗GPT를 써도 사실 나의 물리적인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블로그 업로드하는 거 챗GPT가 자동으로 아직은 안 되잖아요. 네이버에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해야 우리가 노출이 될지 그런 키워드를 제목에 어디에 넣어야 될지 제목, 서두, 중간, 말미 어디에 넣어야 될지 그리고 이제 글에는 몇 번 더 넣어야 될지를 인간이 하나하나 수작업하지 않으면 아직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오시는 것도 같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진짜 경쟁력 있는 마케팅은 그 직업이 가지는 맥락 그리고 또 고객이 어떤 부분에서 필요로 하는 니즈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를 정확하게 어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진짜 전문직에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건지 그리고 AI를 혹은 챗GPT를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건지는 정확하게 스트럭처를 짜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챗GPT를 쓰셨다가 결국 이제 대행사로 돌아오시거나 이제 사람의 도움을 찾는 분들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네, 맞아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되게 인문학이 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컨텐츠의 본질은 아직은 AI는 좀 따라오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저희도 AI를 굉장히 많이 쓰지만 분명히 사람이 개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챗GPT를 활용한 전문직 마케팅에서 어느 부분에서 방향성을 잃고 어느 부분에서 힘들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조금 저희가 더 중점을 둬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주제 또 활용할 수 있는 주제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